고민을 하시다가 엄마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시고 영어 학원을 끊으셨어요. 근데 영어 학원을 끊으라는 말은 제가 영어를 그럼 시키지 마세요 뜻이 아니에요. 종일 엄마 기다렸고 엄마 와서 너무 좋은데 엄마가 와서 뭐 우리 누구누구 하루 잘 지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뭐 덕분에 엄마도 일 잘하고 왔어. 이런 아주 연결된 애틋한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한 1, 2분, 5분만 있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 인사이트 들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한번 모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베드타임 저자 김연수입니다. 사실은 좋은 습관을 이제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보통 루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루틴이라는 말과 습관이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틴은 구조화된 행동의 순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서 다 같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저녁 8시가 되면 이빨을 닦으러 가고 9시가 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잠을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구조화되어 있으면 그 루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아는 친구가 와요. 아니면 어른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던가 인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든다던가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건 루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습관이라고 부르죠.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루틴과 습관은 차이가 있고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루틴을 먼저 만들고 엄청나게 반복을 해서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자동화될 수 있도록. 자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마가 굳이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아, 네네. 그러니까 루틴은 뭔가 의식적인 것이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된 상황.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라는 것도 네.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가고. 이제 물론 이게 자동화되어서 그냥 가야 되니까 가나 보다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의식화된 어떤 그 루틴을 공교육에서 이제 잡아가고 있는 것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루틴 시간이 정해져서 아이들이 오후에 오는데 아이들도 이제 사교육이라는 뭔가 이제 또 다른 루틴이 학교 후에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이들의 루틴 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을수록 무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루틴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내 걸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일단은 취침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큰 굵직한 루틴 2개만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루틴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스케줄을 항상 코칭을 지금도 해오기도 하고 있고 저희 새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아이가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조금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걸 잘하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탐색을 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을 너무 모든 것으로 꽉 채워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떨 때는 사교육으로 꽉꽉 채워지기도 하지만 엄마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네, 막 네. 스케줄에 따라서 너무 꽉꽉하게 꽉꽉 채워진 네, 그런 네. 뭐 시간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주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작가님하고 참 마음이 잘 통하는데요. 시간 루틴을 코칭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어떤 사례라든지 또 영어 루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영어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데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개선된 사례라든지 그럴 때는 좀 몇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 아이가 하고 있는 학습량이 어떤가. 그건 엄마 기준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내 아이 시선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었는데 아주 인지적으로 영특하고 똘똘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대형 어학원에 가서 수업도 잘 받고 뭐 발화돼서 영어도 스피킹도 잘하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영어 수업을 한번 가려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그 분량이 한 2시간은 아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라도 하긴 한다 그러면서 밤에 울면서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엄마는 이거를 계속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 네. 다 같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네. 당장 끊으셔라 어떠시라는 말을 남의 집 자식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일단 코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고 데드라인이라는 잠자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그 시간을 쓰는 방법을 베이스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엄마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시고 영어학원을 끊으셨어요. 근데 영어학원을 끊으라는 말은 제가 영어를 그럼 시키지 마세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그 숙제가 과했었던 거지 영어를 싫어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 아이들 다양한 엄마표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보는 거 1시간 보는 네. 거 그리고 그 이미 발화가 된 아이였기 때문에 화상 영어를 주 2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모든 생활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아이가. 그러자 애가 스스로는 책을 절대 안 읽어요. 이게 이 엄마의 고민이셨거든요. 근데 애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숙제가 줄어드니까 자발적으로 책 읽고 자발적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그렇죠. 이런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하는 영어 코칭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딴 게 복잡한 뭐가 거 있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자식한테 적용할 때는 젊은 엄마들이 불안하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킨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대치동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을 리가 없고 실패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뭔가 자기가 좋아해서 하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이건 왜 그런 거지 하면서 더 찾아보고 깊게 파고들으려고 하고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초등학생 때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점 학년이 올라갔었을 때 뭐 진짜 아이들이 자기 전공도 좀 찾아가려는 의지라던가 모든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렸었을 때부터 너무 네. 타인이 정해주는 숙제, 타인이 내주는 뭐 과제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아이가 나 이거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요? 그렇죠. 그다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학원, 빽빽한 학원에 다니다가, 저와 함께하는 이제 엄마표 영어식으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의 자녀들이 네.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저는 그동안 너무나 무수히 봤거든요. 그게 너무 일단 너무 중요하죠. 공감이 됩니다. 네, 그게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아니 어쨌든 작가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뭔가 이제 루틴을 잡아가는 것, 네. 이렇게 취침과 네, 저녁 저녁 식사 루틴. 시간을 네.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참 그 부분을 되게 항상 의식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집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저도 이제 뭐 아이들 가르칠 때는 오프에서 이제 늦게 끝나고 네. 8시 이후에 온다든지 뭐 학원 경영을 하신다든지 네, 뭐 많죠.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가정들도 혹시 코칭을 해보셨는지 뭐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셨는지 혹시 네. 다양하게 있으시죠. 참 네. 고군분투하시고 네, 네. 바쁘게 일하시면서 아이들 키우시는 거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종이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좀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엄마가 공부방을 하시는 분은 네네. 아이가 또 너무 어리다면 데리고 가서 계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하는 현장에 네, 현장에 데리고 만약에 집과 가까워서 아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진짜 엄마 사업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교육도 한두 군데는 갔다 오지만 또 엄마 있는 곳에 와서 또 책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셨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아, 너무 중요하죠. 예,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들 그때 딱 중요한 시기에 미디어 관리가 안 됐었을 때 이제 그게 공부 습관과 너무 멀어져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려고 할 때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경우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제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분명히 어른이 대신 계실 거라는 거죠. 집에 예. 누군가가 봐주시기는 하시는 예, 저녁, 예, 늦은 저녁이 되면 그래도 어른이 계시긴 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든 그건. 네, 할머니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뭐 TV나 뭐 스마트폰 조율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어른도 아무도 안 계시고 아이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가정이 가진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가는 거지 꼭 정답이 있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예체능 학원을 그럴 때 조금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괜찮다. 근데 뭐 네. 예체능 학원이 뭔가 뭐 정답이라서 보내는 것은 네, 네, 아니겠지만 네, 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고 미디어에 너무 푹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금 관리하시는 거를 일단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빠, 엄마가 퇴근을 8시에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 애 공부를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는 어떨까요? 체력적으로 너무 벌써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엄마 기다렸고 엄마 와서 너무 좋은데 엄마가 와서 뭐 우리 누구누구 하루 잘 지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뭐 덕분에 엄마도 일 잘하고 왔어 이런 아주 연결된 애틋한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한 1, 2분 5분만 있어도 되는데 그 여유를 못 가지고 숙제 다 했어? 했어? 이거 했어? 체크 먼저. 네. 그거 체크하다가 그러면 또 당연히 혼날 일이 더 많겠죠. 그렇네요. 그럼 야단 맞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공부 정서 나빠지고 엄마 오는 게 반갑지 않고 맞아요.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생각. 약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차라리 낮에 공부방 가서 웬만한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네네. 이렇게 진짜 공부방에서 조금 안전하게 있으면서 해야 될 공부를 다 해놓고 집에 8시 반쯤에는 엄마 아빠 오셨었을 때 차라리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정서를 네.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시간. 네, 책 읽고 내가 정말 혼자서 뭐 안 풀리는 거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뭔지 몰라서 아직 못 해놨어요. 뭐 이렇게 정도 할 수 있는 네. 물론 뭐 공부방 안 가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엄마가 좀 숙제를 내주신다던가 이렇게 뭐 엄마표 숙제 영상을 본다던가 영어 책을 읽어놓는다든가 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아이가 할 만한 숙제로 세팅해서 만들어주시고 아이가 그걸 스스로 다 해놓으면 굉장히 칭찬과 격려만 해주고 하루가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를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오늘도 무탈하게 집에 왔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느낌을 아이가 좀 경험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결론은 그러니까 뭔가 학습적인 거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거죠. 잠자리.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9시 뭐 취침 말씀하시지만 네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그게 돼야 네. 나중에 아이가 또 새 힘을 얻어서 맞아요. 다음날 학교 갔었을 때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맞아요. 뭐 이상한 친구도 있고 뭐 별의별 이렇게 일이 내 앞에 다 펼쳐지지만 기꺼이 씩씩하게 하루를 또 잘 살아내고 또 집이라는 곳에 돌아왔었을 때 또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해야 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네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정서가 최고다.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죠. 네네네. 공부 열심히 시켜야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기준이 남의 집 아이, 요즘 애들, 옆집 아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 아이여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딱 내 아이 수준에 맞게 작게 쪼개서 아이가 뿌듯함을 느끼고 아이가 성공 경험을 자꾸 쌓아갈 수 있게 학습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항상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못했을 때의 그 찝찝함, 그 완벽주의적인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가 오늘 여기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네. 따뜻한 정서로서 네, 이렇게 네. 안아주실 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냥 엄마가 좋은 말이지 하면서 본인 가정에서 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런 태도로 막 3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걸 막 2시간 걸려서 하고 막 10번 불러야 겨우 책상에 앞에 앉고 이러면 다 열불이 나고 예, 속 터지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 어제보다 나아진 우리 아이 모습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노력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네네. 엄마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된다. 아,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국에는 생각해요. 엄마가 스스로의 정서를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네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즘에 이제 나라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은 많으시지만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도 네. 능력이 아닐까 부모로서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바로 다 잘하는 걸 바라실 게 아니라 점점 더 잘할 내 아이를 상상하고 기대하면 네. 또 조금 더 기다리는 힘이 좀 더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오늘도 여전히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 이렇게 불안해서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필요하다면 좀 잠시 쉬고 그 기간에 책을 좀 많이 읽는다던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아니면 또 이제 그 같은 영어도 좀 방식을 바꿔서 내가 이 학원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 네. 또 이 학원 지금 안 다니면 다시 레벨 테스트 봐서 들어가는 건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이 드시니까 엄마들이 막 꾸역꾸역 하면서도 이걸 안 놓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시니까. 근데 그게 결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 아이 공부 습관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면 내려놓고 잠깐 또 다른 멈춤의 미학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좀 뭐 리딩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다던가 뭐 스피킹을 위주로 좀 더 한다던가 좀 아이 그 레벨에 맞춰서 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